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면서 5번째로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마산해영구의 대표 피서지 내서읍 감천계곡이 메마르고 부실한 관리로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소재 인권자주 평화다진비가 최근 잇따른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장 청렴도가 우수한 학교 30곳에서 학교 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잠수함을 인도네시아 해군에 수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어 당당히 5번째로 잠수함 수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400톤급 잠수함 3척 가운데 첫 잠수함의 인도식이 진행됐습니다. 나가파사함으로 명명된 잠수함은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부산항에서 미국 LA항까지 18,520km를 중간 기항 없이 왕복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어뢰와 기뢰 등을 사용하는 8개의 발사관과 최신 무기 체계를 갖춰 수중 작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Proses pengadaan harus dilakukan dengan prinsip-prinsip akuntabilitas dan transparansi, serta untuk mewujudkan kemandirian industri pertahanan Republik Indonesia yang mampu memperkuat keterpaduan operasional antara sistem senjata antar matra.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잠수함 3척의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 국산 중형 자동차 7만 3천여 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첫 잠수함 수출이 잠수함 분야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을 수출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독일, 불란서, 러시아, 그다음에 한국이 5번째로 지금 잠수함 수출국 대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수함을 이 기술을 도입한 지 30년 만에 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게 참 의미 있는 그런 이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향후 3척의 잠수함은 최소 30년간 인도네시아 해상안보 및 영해 수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988년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첫 잠수함을 건조한 지 28년 만에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된 대한민국. 한국형 잠수함이 침체에 빠진 조선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도심 속 계곡 창원시 마산해영구 내서읍 감천계곡. 무더운 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인데요.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감천계곡이지만 올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감천계곡. 도심과 멀지 않아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 친구와 연인,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찾는 마산 대표 피서지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올여름에는 그 명성을 이어나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장맛비가 들쑥날쑥한 데다 특히 감천계곡에 있는 내서읍은 마산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어 계곡물이 대부분 말라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언뜻 보기에도 계곡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물이 있는 곳은 어린아이 발목 정도 수준으로 다이빙을 즐기던 물놀이도 옛말이 됐습니다. 시원한 계곡물을 기대하며 감천을 찾은 피서객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참 매년 한 번씩 놀러 오는데 올해는 너무 물이 없어가지고 좀 실망스럽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와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오니까 참 놀기도 그렇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장사를 못하고 철수하시고 그러시네요. 문제는 바닥을 드러낸 계곡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와 달리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친 듯 계곡 주변은 성인 허리만큼이나 풀들이 자라버렸습니다.
이 때문인지 풀밭에서 뱀을 목격했다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자칫 안전사고의 위협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여름 가뭄과 관리 부족으로 마산 대표 피서지라는 명성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소재 인권자주 평화다짐비가 최근 잇따른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소녀상의 다리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채우고 추목꽃을 담는 항아리인 조형물을 파기하는가 하면 지난 31일 저녁에는 쓰레기통으로 사용되는 깡통을 항아리가 있던 곳에 가져다 놓는 등 파렴치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의도적인 행위라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자주평화 다짐비 지키기 시민 모임은 지난 31일 마산 중부경찰서에 방문해 소녀상 훼손과 관련한 소행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학교장 청렴도가 우수한 학교 30곳에서 학교 자율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자율감사란 일선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제도로 세 차례에 나눠 1차는 업무 담당자가, 2차는 다른 교직원이 교차로 점검을 실시해 끝으로 학교 자율감사관이 참여해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자율감사를 시작해 여름 방학을 맞은 현재 마무리 단계가 진행 중이라며 학교 자율감사가 도내 전 학교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속에 창원시의 경우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1인 가구는 시 전체 41만 8,438가구의 30.9%인 12만 9,382가구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구청별로 보면 마산 하포구의 1인 가구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고 의창구와 마산 회원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향후 30년간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농촌 지역은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도시 지역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취업자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성군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새천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새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방의 유실과 새굴 현상으로 보수와 보강이 시급한 개천면 봉치새천과 동해면 양촌리 뻔덕 세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6억 원이 투입돼 오는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두 지역은 과거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침수와 공공시설물 피해 등으로 정비가 시급했던 곳으로 이번 새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은 물론 피해 복구비 절감으로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을 중심으로 한 비브리오균 현장 신속검사 중간 결과 총 438건 가운데 3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횟집은 거제와 전남 여수 광양 소재지의 횟집 수족관으로 식약처는 수족관물 교체 등과 함께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통영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주차난 해소를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시외버스 터미널과 루지, 도남 종점으로 가는 141번 버스를 1일 편도 23회에서 39회로 증회해 15분 간격으로 운영합니다. 또 임시주차장 운영과 교통지도 봉사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수차례 착공이 연기된 거제 학동 케이블카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거제시는 지난달 말까지 새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거제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거제 관광개발은 지난 2015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을 못했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고성 여고면 출신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이 3.1운동 당시 사용한 진관사 태극기를 고성읍 주요 도로변에 개양합니다. 이번 진관사 태극기 개양은 지난 11월 서울 은평구 함양군과 함께 백초월 스님의 선양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발생한 창원 양덕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남도와 각 시군이 관극공사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당 경남도당은 양덕천 보수공사의 원청업체가 차액을 남기고 하도급했고 또 하청업체도 재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 하도급으로 안전관리 책임이 전가돼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 실태를 점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성도서관은 올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한국사 보드게임과 즐거운 중국어 등 유아와 초등, 성인을 위한 6개 강좌 8개 반으로 고성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전망대와 포토존을 갖춘 해안둘레길이 임시 개통했습니다. 이번에 개통된 해안둘레길은 기존 남산 오토캠핑장에서 해직의 다리 구간에 이어 구선창까지 해상테크를 연장한 것으로 휴가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산소방서는 대형 화재 취약 대상 화재 예방 대책을 위해 2일 롯데백화점과 SK에너지 영남물류센터를 방문 지도했습니다. 이날 점검에서는 소방시설 관리 상태 점검과 소방통로 확보 등을 지도하며 화재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통영시 산양도서관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놀면서 배우는 실험 과학교실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진행됩니다. 거제시 사등면은 지난 31일부터 폭염을 대비해 관내 경로당 30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등면은 이번 점검을 통해 경로당의 냉방기 작동 여부와 휴식 공간의 위생 등을 파악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일 총괄 기획분과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 고성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9월 29일 고성 군민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키로 했으며 복지 홍보관과 전시관 등을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진동면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 확립을 위해 1일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진동농협일원에서 직장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안내하며 질서 지키기에 시민들의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통영시는 최근 통영버스터미널 옆 시내버스 정류장에 선풍기 2대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선풍기는 자동 타이머를 부착해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7시까지 작동해 대기시간 더위를 식혀줄 전망입니다. 거제시 수양동은 8월부터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쌀을 기부하는 수양 나눔이 기부 릴레이를 추진합니다. 첫 릴레이 주자로 지난 1일 수양동장과 수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함께 쌀을 기부해 릴레이의 시작을 알렸고 기부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 나눔 실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